안녕하세요, 버닝스텝입니다.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유독 스포츠 워싱이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스포츠 워싱이 무엇이고 스포츠 워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것을 주도하는 단체들이요, 세력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스포츠 워싱이라는 것을 정의를 살펴보면요, 국가나 조직이 스포츠를 이용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의미해요. 스포츠가 도구가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측면이기도 한데, 그럼 이 부정적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 독재, 부정부패, 인권탄압, 언론탄압,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스포츠를 도구로 활용해서 희석하려는 행위를 스포츠 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을 작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올림픽, 사우디의 리브 골프, 올해는 스포츠 워싱의 해, 이러한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스포츠 워싱의 구체적인 예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포츠 워싱의 전신이라고 한다면 나치 독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나치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매우 극심했죠.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한 나라이기도 했죠. 이 나라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그러니까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자신의 국가 아리아인이, 이 민족이 이제 아리아인인데,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자신 국가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목적 하에 스포츠 워싱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건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국가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을 한 구소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도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인권 탄압, 언론 탄압이 매우 심각한 나라고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언론 자유 지수가 154위, 매우 하위권에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는 오일이 나오고요. 그래서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스포츠 워싱을 시도를 했죠.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유럽 올림픽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제1회 유러피안 게임을 이 나라에서 개최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F1 그랑프리,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 대회죠. F1 그랑프리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유럽축구연맹에서 주최하는 유로파 리그의 결승전을 이 나라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러피안 게임,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바쿠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거든요. 바쿠에서 유로파 리그 결승전을 2019년도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제르바이잔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계획에서 스포츠 워싱을 시도한 것이죠. 네, 다음은 러시아고요. 러시아도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투를 했죠. 그래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워싱을 통해서 자국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자국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014년도에 소치 동계올림픽, 크림반도를 침투하는 동시에 소치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해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스포츠 워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로부터 보이콧 또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민주국가가 아니잖아요. 중국식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서 이런 스포츠 워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나라인데요.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제재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 작년에 위구르족, 중국 변방 쪽에 있는 소수민족이죠. 위구르족을 강제 수용해서 인권을 탄압했다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보이콧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카타르인데요. 카타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라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뿌리인 와하비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수니파의 가장 극단적인 수니파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하비즘이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이 와하비즘이 IS의 전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는 여러 이슬람 반군들과 테러리스트를 지원한다는 의혹들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고요. 아무래도 산유국이다 보니까 작년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오르기 전에도 오일머니로 돈을 많이 벌은 부국이고, 그래서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스포츠 워싱을 어떻게 시도했냐면 2011년에 축구를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카타르 국왕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축구 클럽, 아주 유명한 저명한 네임드에 있는 축구 클럽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한 게 2017년도에 네이마르를 영입을 하고, 2018년도에 음바페를 영입을 하고, 2021년도 작년에는 메시를 영입을 했죠.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그리고 2022년도에 월드컵을 개최를 합니다. 얼마가 들었나 봤더니 역대 월드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돈, 2,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50조를 들여서 월드컵을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카타르가 이것을 통해서 뭘 노렸냐? 네, 결승전이 끝나고 시상식에서 전 세계인이 보는 그 시상식에서 카타르 국왕 빈 하마드 알사니가 이 옷을 입혔죠. 네, 이걸 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였나 봅니다. 이게 뭐냐면 아랍 전통 복장 바시트라고 하는 건데, 귀족을 상징하는 바시트라는 것을 입히면서 자국을 홍보를 했죠. 이슬람 문화를 홍보를 하고 자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스포츠 워싱을 시도를 했죠. 자,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슬람 근본주의 뿌리, 아까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와하비즘이 많은 나라에 있는데, 카타르보다 한 수위입니다. 와하비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 자유지수 166위, 민주주의 지수 152위,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겠고요. 또한 2018년도에는 사우디 언론인이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자말 카슈쿠지를 암살했다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 사이가 더 틀어지게 됐죠. 이렇게 산유국 특유의 오일머니로 많은 돈을 벌었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스포츠 워싱을 어떻게 시도하고 있냐 봤더니, 축구를 통해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영국의 아주 네임드 있는 축구 클럽이죠. 그거를 약 5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사우디 국왕 배후에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약 5천억 원에 100% 인수를 하게 돼서 이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사우디 겁니다. 참고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기성용이 뛰었던 클럽이기도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알 나스르라는 축구 클럽의 호날두를 영입합니다. 7년간 약 1.5조 원을 주면서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7년 동안 다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2년 반 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이후에는 사우디 홍보대사, 그래서 사우디는 호날두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신의 나라에 씌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카타르가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를 한 걸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2030년에 월드컵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호날두의 모국 포르투갈도 2030년에 월드컵을 개최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날두는 모국 포르투갈보다는 자기에게 엄청난 천문학적을 돈을 주는 사우디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골프를 이용해서 스포츠 워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리브 골프라는 세계 4대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그 메이저 대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리브 골프라는 것을 작년에 열었고요. 근데 이제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닌 것이죠. 이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멕시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리브 골프를 열었고, 그 리브 골프를 열기 위해서 엄청난 선수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더스틴 존슨, 이 사람이 더스틴 존슨이에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가르시아,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론 스미스, 이 사람이 카메론 스미스죠. 그 다음에 브룩스 캡카, 그 다음에 필 미켈슨, 그 다음에 엄청난 장타자 브라이슨 디셈보, 그 다음에 매튜 울프, 이런 엄청난 네임드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개최를 했죠.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리브 골프로 간 LPGA 선수들은 자격이 없는 선수들이다. PGA를 버리고 리브 골프로 가다니 좋지 않은 선수들이다라고 비난을 좀 했었죠. 어쨌든 수많은 돈을 받고서 이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가했고요. 참고로 최종 우승자를 봤더니 더스틴 존슨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더스틴 존슨이 작년에 이 대회를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을 봤더니 이적료 계약금 약 12,500만 달러, 1,563억, 그 다음에 상금, 우승 상금 약 3,600만 달러, 450억 해서 약 2천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특유의 산유국 특유의 오일머니, 아주 축복받은 오일머니를 통해서 스포츠 워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래의 자원이 이제 오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중동의 산유국 부국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의 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언론 탄압이라든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뚫기가, 활로를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엄청난 돈을 통해서 스포츠 워싱을 통해서 자신의 국가의 이미지를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자본을 유치해서 새로운 먹거리의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특히 중동 국가들이 최근에는 스포츠 워싱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